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8월 2일 금요일 오후 5시 조금 넘었습니다. 여기 미국 서부 시간으로. 어느덧 7월이 마무리가 됐고 끝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7월 옵션 트레이딩을 결산을 잠깐 하고 그거를 바탕으로 8월 분배금을 예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우리가 트래킹하고 있는 종목들 중에 두 개가 어, 그러니까 처음에 이 ETF가 출시되고 나서 어느새 원금 회수율이 디비던드, 그러니까 디스트리뷰션 그 분배금만으로 원금 100% 회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는 걸로 하고 오늘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NVDY를 보겠습니다. NVDY는 오늘 24.65달러에 클로즈가 됐고요. 엔비디아는 107.27달러. 그리고 변동성 30일 변동성은 IB30 82.6%. 그리고 여기 스파클라인의 이 가격 트렌드가 지난 7월달 한 달 동안 아시다시피 상당히 변동성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NVDY가 그때 그 리버스 스플릿을 하고 나서 가격이 이 IB30 변동성이 상당히 조금 떨어져 있었는데 7월 달에는 여기 보시다시피 이 추세 하강을 그리면서 변동성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까지 82.6%라고 하는 굉장히 높은 변동성을 보여왔습니다. 그리고 이 NVDY의 이 세컨 쿼터 어닝 콜이 8월 앞으로 19일 정도 남았네요. 자, 이 변동성이 그동안 한 달 동안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잠깐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난 7월 달에는 첫째 주부터 여기 보시다시피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까지 상당히 많은 트레이딩이 있었습니다. 트레이딩을 하면서 이번 주에도 네 번의 트레이딩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 롤 다운을 하고 또 새로 들어오는 펀드를 이용해서 전체 컨트랙트의 수를 늘리고 상당히 바빴습니다. 그래서 뭐 이걸 일일이 하나하나 다 체크하기는 사실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일단 그 7월 말까지 8월 오늘까지 8월 2일까지 총 NAV, Net Asset Value가 9억 700만 불 정도 됐네요. 이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어젠가 그저께인가 그 폭락하기 전에 914 밀리언 그래서 9억 1000만 불 9억 1400만 불까지 컸었는데 지금 여기 며칠 새에 떨어지면서 지금 그 907 밀리언으로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테릭에서는 좋은 모습을 보이다가 막판에 와서 이 7월 25일 트레이딩에서 저희들이 46 밀리언 달러 정도를 잃었죠. 그래서 이 충격과 그 외에 이 계속적으로 이 롤 다운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높은 풋 가격을 이게 풋 가격인데 높은 풋 가격을 지불하면서 클로즈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신테릭에서는 지금 총 66 밀리언 달러를 잃은 걸로 지금까지 집계가 됐습니다. 안타깝지만 지금 그 본주 엔비디아가 계속적으로 지금 한 달 새에 상당히 많이 거의 130달러까지 갔었는데 지금 107달러로 7월달을 마감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신테릭은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입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신테릭에서는 1.7달러 정도 돈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쇼콜에서 그래서 지금 현재 오픈되어 있는 총 신테릭 포지션 컨트랙트의 수는 84,290개입니다. 상당히 많죠. 그래서 다음 달에 8월 달에는 좀 더 가격이 반등을 해서 이 콜 옵션 가격이 올라감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 신테릭에서도 수입을 볼 수 있기를 희망해 봅니다. 그러나 이 쇼콜에서는 이 그 불리시 그러니까 쇼콜에서는 본주의 가격이 떨어짐으로 해서 쇼콜에서는
여기 보시다시피 지난 4주 동안 거의 뭐 5주 동안 퍼펙트하게 그죠? 거의 뭐 계속 이 위클리 콜에서는 상당히 많은 수입을 받습니다. 그래서 토탈 수입을 본 게 48.3 밀리언 달러 정도의 수입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게 쇼콜에서는 위클리 쇼콜에서는 1.3달러 정도의 수입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신테릭에서는 1.79달러 정도의 돈을 잃었고 위클리 콜에서는 1.3달러의 수입을 발생을 시켰습니다만 이 플러스 마이너스 해보니까 엔비디아에는 7월 달에 약 48.7센트 정도의 이 돈을 잃은 걸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러면 뭐 돈을 잃었으니까 분배금을 안 주느냐? 아닙니다. 분배금 나옵니다. 그래서 분배금이 나오기는 하겠지만 나중에 분배금 저희들이 디스커션 할 때 그때 설명을 드릴게요. 아마 1.3달러 요게 이제 위클리 콜에서 발생된 수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 IB30 그죠? 이 변동성 82.6% 정도의 분배금은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엔비디아의 분배금이 82.6%가 나온다 그러면 이 1.3달러의 돈은 그 수입으로 들어온 거기 때문에 아마 한 1.5달러 정도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 20센트 정도는 ROC, Return of Capital로 잡힐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다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NVIDIA는 지금까지 신자릭에서 1.79달러 돈을 잃었고 위클리에서 1.3달러의 돈을 수입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토탈 48.75센트 정도의 이 돈을 잃은 걸로 집계가 됐습니다. 7월 달엔. 자, 그러면 코니를 볼까요? 코니도 비슷하게, 코니는 오늘 17.04달러에 클로즈가 됐고, 코인베이스는 204.44달러. 그래서 어제 코인베이스에 어닝콜이 있었고, 코인베이스에서 전체적으로는 실적이 잘 나왔다고 평가를 하는데, 단지 이제 이 코인베이스의 이 주가 자체가 어떤 자기들의 이 사업을 바탕을 한다기보다 이 비트코인의 가격이 상당히 연동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비트코인도 오늘 가격이 6만 1,000불입니다. 그래서 아마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거의 10% 가까이 이상 가격이 떨어진 걸로 기억이 되는데 다른 엔비디아에 마찬가지로 7월 달에도 이 코니의 가격이 상당히 많이 이 추세 하락에 이 추세를 보임으로 해서 이 IB30 변동 30일 변동성도 76.3% 상당히 이제 뭐 높죠. 그래서 그렇게 나왔고 이 신테릭 포지션도 그동안 상당히 많은 돈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코니는 여기 보시다시피 계속 연속적으로 돈을 더한 부분도 있지만 특히 이제 여기 7월 17일 날 롤오버를 하면서 68 밀리언 달러의 돈을 벌었지만 그 후에 다시 어제 8월 1일 이 250달러를 210달러로 롤 다운을 하면서 거의 60 밀리언 달러의 돈을 잃었네요. 그래서 토탈 잃은 것이 이번 7월 달에는 약 91.7 밀리언 달러 정도의 돈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토탈 2.2달러의 돈을 잃었고 특이하게 이 엔비디아에는 달리 여기 요 시점에 이 폭등했던 시점이 있죠. 요 시점에서 가격이 폭등을 하면서 저희들이 콜에서 이 셋째 주에서 이 콜에서 돈을 많이 잃었어요. 그래서 위클리 콜에서 약 67.8 밀리언 달러의 돈을 잃은 것이 충격이 컸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8월 1일까지 이 위클리 콜에서 잃은 돈이 약 24 밀리언 달러 정도의 돈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이 엔비디아와는 달리 이 코니는 위클리 콜에서도 상당히 많은 돈을 손실을 봤습니다. 그래서 토탈 다 해서 신테릭에서 약
2달러 28센트 정도의 돈을 잃었고요. 위클리 콜에서는 약 0.6달러 정도의 돈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토탈 코니에서 잃은 돈이 약 2.89달러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이 코니의 net asset value는 681 million 달러, 지난 7월 중순보다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7월 중순보다 한 40 million 달러 정도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본주 이 비트코인의 가격이 그동안 워낙 이 등락 폭이 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에 따른 부작용이라고 할까요? 코인의 가격이 워낙 이렇게 폭등과 폭락을 거듭하는 과정에서 지금 추세 하강의 추세가 있다 보니까 코니의 가격도 이 가격이 지금 아마 그 1년 중에 제일 낮은 가격일 겁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이 17달러의 코니 가격이 지금 제가 생각해도 굉장히 낮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한테는 이게 좋은 그 진입의 기회가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고, 또 앞으로 이 비트코인의 가격이 워낙 앞으로 변동성이 많아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더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는 것도 좋은 투자 방법이 아닌가라고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더 이상 코니를 더 이상 그러니까 추가 매수를 하진 않아요. 지금 워낙 숫자가 이제 제가 목표했던 숫자에 도달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7월 달은 상당히 실망스러운 코니로 봐서는 상당히 실망스러운 결과입니다. 지금 현재 이 코니에서 토탈 2.89달러의 이 손실을 봤기 때문에 이 신테릭과 위클리에서 모두 돈을 잃었기 때문에 코니에서 분배금이 IB30에 해당하는 76. 연 수익률 76.3% 나온다고 본다면 이번 달 분배금은 100% 리턴 오브 캐피탈이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자세한 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니는 이렇게 끝내고 다음에 테슬리를 보시죠. 테슬리가 역시 이 테슬리도 역시 뭐 나스닥 인덱스 자체가 워낙 지금 추세 하강에 있기 때문에 테슬리도 비슷하게 오늘 14.37달러로 클로즈가 됐고요. 테슬라가 207.67달러입니다. 그리고 변동성 30일의 이 기록은 57%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지난달 정도에는 40% 되었는데 지금 50%, 60%를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리고 8월 분배금은 다음 주 화요일 날 발표가 납니다. 그래서 오늘 분배금 예상을 하면 하루 정도 하루나 이틀 정도 더 주식이 ETF 숫자가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다음 주 8월 6일이 발표하는 날이고 배당락은 그 다음 날 8월 7일입니다. 그래서 8월 6일 장 마감까지 주식을 사시면 분배금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7월 달은 다른 것들과 달리 테슬리는 상당히 뛰어난 이 신세틱에서 상당히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7월 2일 날 이때 이 폭등을 했었죠. 이때 이 약 109 밀리언 달러의 돈을 수입을 확보를 했고 롤오버를 195에서 225로 넘겨가면서 2.109 밀리언 달러의 돈을 벌었고 그 이후에도 여러 번 또 그 다음에 7월 9일 날도 225에서 265로 롤오버를 하면서 131 밀리언 달러. 그래서 토탈 7월에는 237 밀리언 달러라고 하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 수입을 약 4.7달러에 해당하는 이 신테릭에서 수입을 발생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본 테슬리의 이 신테릭 퍼포먼스 중에서는 이번 달이 최고로 좋지 않았냐. 약 한 1년 거의 한 22개월 정도를 지켜본 중에서 그래서 신테릭에서는 아주 장사를 잘했다. 신테릭에서는 장사를 잘해서 약 4.7달러에 해당하는
굉장히 많은 수입을 올렸지만 안타깝게도 위클리 콜에서 돈을 상당히 많이 잃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2주 동안은 거의 136 밀리언 달러 정도의 돈을 잃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이 폭등을 하는 과정에서 위클리 콜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다음에 셋째, 넷째, 다섯째 주에서 상당히 회복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 총 잃었던 게 137 밀리언 달러 정도였는데 2, 3, 4주 차에 3, 4, 5주 차에 41.7 밀리언 달러를 회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토탈 95 밀리언 달러를 잃었습니다. 위클리에서. 그래서 신데릭에서 벌어들인 돈을 위클리에서 상당히 돈을 많이 잃었지만 토탈 이번 달에는 2.8달러입니다. 2.8달러의 수입을 패슬리에서 기록을 했습니다.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는 기억하기로는 최고의 달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 이걸 다 줄 것이냐? 다 주지는 않을 겁니다. 그거는 제가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다 주는 건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반대하는 입장이고, 왜냐하면 지금 하강의 추세에 있고, 그리고 여기 보시다시피 이 두 개의 이 컨트랙트 신데릭 포지션이 지금 오픈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일 문제는 이거거든요. 260달러. 260달러 스트라이크 프라이스를 가지는 33,545개. 여기다 265, 1315, 이거 두 개를 토탈 다 하면 34,860개의 신데릭 포지션이 260과 265달러 스트라이크 프라이스인데 오늘 가격이 207달러입니다. 이 얘기는 약 50달러 정도의 가격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당히 풋 가격이 비쌀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아마 한 100 밀리언 달러 이상의 손실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8월 16일 앞으로 2주밖에 안 남았는데 2주 후에 이걸 다시 클로즈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때 상당히 큰 손실을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2.8달러를 다 줘버리면 나중에 이 내부 자체에 큰 충격이 있을 거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2.8달러를 다 주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최소한 1달러 이상은 주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테슬리는 이번 달에는 1달러 이상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일단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MSTY를 볼까요? MSTY는 26.81달러에 오늘 클로저가 됐고 MSTR은 1,447달러에 클로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변동성 30일 변동성도 91.8% 약간 떨어졌습니다. 100%까지 갔었는데 떨어졌지만 벌써 91%입니다. 상당히 높죠. 그리고 이 그래프도 이 MSTY도 이 비트코인의 가격이 오늘 61K인가 61,000, 61,000불에서 클로저가 됐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 MSTR도 이 비트코인의 가격에 엄청나게 연동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가격 자체가 계속 왔다 갔다 막 급등을 했다가 급락을 했다가 다시 급등했다가 다시 지금 추세 하강에 그러니까 이번 주에 추세 하강에 이 곡선을 그렸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상당히 귀추가 주목됩니다. 그래서 이번 그 신테릭에서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다섯째 주까지 이번 주까지 해서 통 7.9 밀리언 달러 정도의 돈을 수입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0.5센트, 0.5달러의 수입을 신테릭에서 확보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오픈되어 있는 2,690개의 이 컨트랙트의 스트라이크 프라이스가 지금 1,550달러입니다. 그래서 MSTR에서 1,447달러로 클로저 됐고, 지금 현재 100달러 정도 스트라이크 프라이스가 높죠. 그 얘기는 이 풋 프라이스가 훨씬 더 높아질 겁니다. 그래서 이 풋 옵션, 그러니까 새로운 이 옵션들을, 시네리오 옵션들을 열 때는 풀 옵션이 높은 것이 수입으로 잡힐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이게 나중에 그 롤오버를 시킬 때는 닫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바이트 클로즈를 하게 되면 이 가격이 엄청나게 많은 손실로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분배금 결정을 일드맥스에서 잘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계산상으로는 7.9 밀리언 달러의 수입을 MSTY에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51센트. 그리고 위클리에서도 이 상당히 그 이때 가격이 급등하고 두 번의 급등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상당히 많은 돈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2주, 1주, 2주, 3주 연속으로 약 36 밀리언 달러의 돈을 잃었었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지난주에 제가 이 1775달러의 스트라이크 프라이스가 1.3% 밖에 여유가 없어서 상당히 화가 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나서 월요일부터 가격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네, 빠져가지고 이때 이제 1775달러 상당히 위험하다고 생각했던 그 컨트랙트가 결국에는 22.6%나 더 하강이 된 상태에서 클로즈가 됐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24 밀리언 달러의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 지난주까지만 해서 잃은 돈이 약 2달러 되었는데 요 컨트랙트 하나로 돈을 25만 불을 2,500만 불을 벌므로 해서 약 1.6달러 정도를 회복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 주까지 해가지고 상당히 선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일드맥스 매니저들한테 제가 좀 화가 나고 막 이메일 보낸다 그랬었는데 이메일 결국은 안 보냈습니다. 한번 하루 이틀 보자, 하루 이틀 보고 생각을 해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안 보내길 잘한 것 같아요. 일단 뭐 매니저들이 뭔가를 알고 그랬을 수도 있고 뭐 어쨌든 간에 결과론적으로 일드맥스 매니저들의 판단이 옳았다. 그래서 박수를 쳐줘야 되지 않느냐.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까지 위클리 콜에서 잃은 돈이 약 한 6 밀리언 달러 정도 되네요. 그래서 이 MSTY는 신데릭에서 약 50센트 돈을 벌었고 위클리에서 약 38센트 정도의 이 돈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토탈 MSTY가 지난 7월 달에 벌어들인 돈은 13센트 정도 되네요. 물론 13센트로 돈을 분배금을 요것만 줄 수는 없고 이 IB30에 맞춰서 주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제가 계산을 했습니다. 나중에 한번 둘러보시죠. 자, 그러면 이제 메타로 가보시죠. FBY. FBY는 오늘 클로즈 가격이 18.53달러. 메타는 488달러입니다. 그리고 30일 변동성은 39.8%. 그리고 여기 그 가격 변동 곡선을 보시면 한 달 동안 7월 달 가격 변동 곡선을 보시면 상당히 급락에다가 급등에 다시 급등했다가 다시 급등했다가 또 떨어지는 이런 상당히 그 청룡열차라는 롤러코스터 장세가 지난 7월 동안에 계속 왔다리 갔다리 했습니다. 이 메타에. 그래서 결론적으로 신테릭에서도 뭐 잘 매니지를 해서 약 330만 불의 수입을 확보를 했고 약 63.8센트의 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위클리 콜에서도 첫 주에 상당히 첫 주에 보실까요? 첫 주에 이렇게 상당히 그 돈을 잃었지만 그 다음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주에 모두 정말 장사를 잘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위클리 콜에서 약 1.98 밀리언 달러 돈을 벌므로 해서 약 38센트의 수입을 발생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발생되어 있는 총 수입은 이 신데릭에서 63.8센트 그리고 위클리 콜에서 38센트 정도 해서 토탈 1달러를 넘겼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는 상당히 좋은 그 FBY의 이 분배금을 1달러 넘지 않느냐라고 일단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역시 마찬가지로 이 신테릭 지금 현재 이 오픈되어 있는 1975개의 신테릭 포지션이 스트라이크 프라이스 530달러인데 이 현재 메타의 가격이 488달러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약 한 42달러 정도의 이 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도 역시 8월 16일 날 롤오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어느 정도 돈을 일드맥스에서 리졸브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어쩌면 1달러가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일단 뭐 그런 생각은 드네요. 자, 일단 MG를 보시죠. MG도 오늘 클로즈가 19.15달러, 아마존도 167.9달러, 30일 변동성, IB30도 36.4%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어느 정도 이 첫 번째에 첫 주에 줄어들다가 둘째 주에 약간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고 유지해 오다가 이번 주에 이 뭐 전체적인 지수가 떨어지는 될 그대로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첫째 주와 둘째 주를 그동안 지난 5주를 둘러보면 5주 동안에 상당히 돈을 신데릭에서는 장사를 잘 했어요. 신데릭에서는 토탈 한 주 정도는 돈을 잃었지만 굉장히 적은 돈을 잃었지만 한 달 내내 신데릭에서는 상당히 장사를 잘해서 3.1 밀리언 달러의 돈을 벌었고 34.9센트 정도의 수입을 받습니다. 그래서 신데릭에서는 상당히 좋은 수입을 냈고 그리고 이 굉장히 엄청나게 잘한 게 이 사람들이 이 위클리 콜을 아주 그냥 막 타율이 100% 수입을 달성을 했습니다. 이번 7월 트레이딩 기간 동안에. 그래서 토탈 72센트의 수입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MG는 신데릭에서 34.9센트, 위클리에서 72센트의 수입을 확보를 해서 또 역시 1달러 이상의 수입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신데릭에 지금 10,000 1,115개의 컨트랙트를 지금 열어놨는데 신데릭에서 8월 16일 날 클로즈를 하게 되면 스트라이크 프라이스 200달러인데 오늘 가격이 170달러가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이 차이를 만약에 그대로 유지가 되면 나중에 이걸 롤오버를 시키면서 돈을 많이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리저브를 할 건지 안 할 건지에 대해서 일드맥스 매니저들이 결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YBIT를 보겠습니다. YBIT은 오늘 15.37달러의 클로즈가 됐고요. 비토는 20.35달러, 그리고 30일 변동성은 52.3%입니다. 상당히 많이 적어진 것 같아요. 옛날에는 상당히 높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마찬가지로 코니와 MSTR가 마찬가지로 이 비트코인의 가격이 연속적으로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그걸 그대로 따라서 이 퓨처 미래의 이 비트코인 가격을 추정하는 이 비토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상당히 큰 하락을 이번 주에 있었죠. 그래서 가격이 그대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많은 컨트랙트들을 계속 더해 왔어요. 지금까지 약 11,000개의 컨트랙트를 더해 오다가 그저께 7월 30일 날 신데릭 35달러를 28달러로 롤 다운을 하면서 지출했던 돈이 약 35 밀리언 달러를 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 덕분에 지금 그동안 꾸준히 유입되던 펀드를 가지고 늘려오면서 상당히 장사를 잘 해왔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약 1.4 밀리언 달러 정도. 그래서 여기서 워낙 큰 손실을 봤잖아요. 35 밀리언 달러. 그래서 요거를 이제 어느 정도 상쇄를 하기 위해서 롤 다운을 신테릭 28달러를 했는데, 제 생각에는 이 사람들이 이 28달러 할 때 당시에 이 비토의 가격이 20달러 조금 넘었거든요. 한 21달러. 그러면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롤다운을 했다. 왜냐하면 여기서 제 같으면 롤다운을 하면 사실은
이 21달러, 22달러 가까이로 롤다운을 해야 신테틱에서 앞으로 가능성이 있는데, 이 35달러에서 28달러로 롤다운을 그 폭이 너무 좁게 한 거예요. 그 왜 그랬냐면, 왜냐하면 여기서 35 밀리언 달러 돈을 잃었잖아요. 근데 28 스트라이크 프라이스로 잡으면 16 밀리언 달러 다시 수입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걸 만약에 22, 그러니까 22달러 정도 되는 컨트랙트를 했다. 그러면 수입이 아마 거의 뭐 한 2, 3밀리언 정도밖에 안 되고 손실을 그대로 30 밀리언 달러 정도의 손실을 그대로 몸으로 다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걱정 때문에 이 사람들이 28달러 스트라이크 프라이스로 갖는 걸로 롤다운을 했는데 그렇게 함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손해본 거는 약 19 밀리언 달러 정도고 요거를 그동안 계속 더 해왔던 돈을 다 해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약 1.4 밀리언 달러 정도의 수입을 발생을 시킨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제 이게 이 8월 16일이죠. 그래서 돈을 이렇게 낮게 한 거는 제가 이해가 돼요. 근데 그러면 이 시간을 9월 20일이나 뭐 이렇게 10월이나 이렇게 길게 시간을 좀 길게 뒀어야 되는데 8월 16일이면 2주잖아, 2주. 그럼 과연 2주 안에 이 비토가 지금 20달러에서 28달러까지 올라가겠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는 이해가 되는데, 그럼 이게, 이 시간을 너무 급박하게 불과 2주밖에 차이가 안 나잖아요. 8월 2일 날 스트라이크 이 클로즈를 8월 16일이면 2주인데, 2주 안에 비토가 이 가격이 이렇게 20에서 28달러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거의 없는데, 이런 식으로 물론 뭐 이 시간을 너무 길게 잡아버리면 이 수입이 그만큼 안 나왔기 때문에 이랬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매를 갖다가 오늘 맞을 매를 내일로 미룬다고 해서 그 매가 없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약간 제가 이해가 안 되는 이제 그런 트레이딩 롤다운이었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 한번 두고 보시죠. 그래서 이번 달에는 이 신데릭에서는 33센트의 수입이 잡힌 걸로 지금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위클리 콜에서도 위클리 콜에서 이 셋째 주에 돈을 너무 많이 잃었어요. 셋째 주에 잃었던 돈이 약 4 밀리언 달러입니다. 그래서 이게 임팩트가 그대로 한 달 내내 가서 결국에는 7월달 한 달 전체적인 이 계산이 1.7 밀리언 달러 정도를 우리가 돈을 잃은 걸로 40센트 정도의 돈을 잃었네요. 위클리 콜에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신테틱에서는 33센트의 돈을 벌었습니다만은 위클리에서 약 40센트의 돈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토탈 이번 달에는 YB선 수입이 없습니다. 그래서 분배금이 나온다 그러면 100% ROC가 될 확률이 거의 높지 않느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YMAX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제가 이 ETF 쉐어 숫자를 팔로우를 하는데 팔로우 하는데 이 숫자가 별로 그렇게 변하지 않았어요. 물론 7월 16일 이 YMAX 데클레레이션이 65센트가 나왔죠. 그 이후에 조금 늘었습니다. 조금 늘기는 했지만 뭐 이번 주는 크게 그렇게 주식의 이 쉐어의 숫자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YMAC은 이 쉐어가 줄었어요. YMAC은 지난 7월 31일 날 보니까 약 1.62% 정도 쉐어가 줄어들었네요. 아마 뭐 스윙 트레이더들이 일단 여기서 돈을 빼서 다른 데 투자를 하다가 이제 이 YMAC의 이 수입이 발표가 나오고 그러면 배당락 전에 다시 들어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요런 그 스윙 트레이더들의 움직임 덕분에 YMAC이 이 예상치보다 결국에는 마지막 막판에 가서 상당히 더 큰 변동성을 부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건 뭐 어쩔 수가 없죠. 자, 그러면 일단 8월 달, 7월 달에 이 트레이딩을 일단 이렇게 결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분배금을 한번 예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요 정보들을 그대로 이 분배금
스프레드시트에 넣어보면 지금 현재 NBDY는 신테릭에서 돈을 잃었고 위클리에서는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토탈 벌은 게 토탈 잃은 게 48.75달러 정도 돈을 잃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NBDY 같은 경우는 최소한 1.697달러 정도는 나오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 근거가 뭐냐? 저는 이 IB30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변동성 30일 변동성이 이 일드맥스 매니저들의 목표하는 그 수익률입니다. 그게 이제 이 일드맥스에서 오피셜하게 이 각종 인터뷰에 나와서 그 CEO가 제이 패스트찰리가 했던 말이 그거예요. 자기들은 1년의 연 수익률을 이 IB30 변동성 30일 변동성에 그에 맞춰주겠다라고 하는 게 그 사람들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실제 계산상으로는 이 자기들이 돈을 못 벌었어요. 왜냐? 신데릭에서 돈을 너무 많이 잃었으니까. 하지만 이 위클리에서 번 돈을 가지고 이 1불 30에다가 이 돈을 좀 더 얹어가지고 1달러 69센트 정도는 주지 않겠느냐 하는 게 이 IB30에 맞춰서 계산을 해보니까 1불 69센트 정도가 나오더라는 거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돈을 1.3달러 벌었지만 실질적으로 돈을 갖다가 한 37, 8센트 정도 더 주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해서 그 돈은 어디서 오느냐? 네버에서 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ROC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1.1달러 69센트가 나온다 그러면 ROC는 약 23센트 정도 되지 23% 정도가 ROC가 될 걸로 예상을 합니다. 물론 액츄얼은 이제 이 일드맥스에서 이 다음 주 화요일 날 발표를 하는 걸 보면 다시 여기 채워 넣어서 어떻게 다른지를 제가 다음 주에 이 디스커션을 해보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저는 계산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테슬리는 말씀드린 대로 성적이 좋았죠. 이 신데릭에서 4달러, 4.6달러. 그렇지만 위클리에서는 약 1.8달러의 돈을 잃어서 토탈 2.8달러의 수입을 얻었지만 제 생각에는 1.2달러 정도 주지 않겠느냐. 그래서 1.2달러는 여기 이 IB30으로 계산을 하면 사실은 한 60센트 정도 돼야 돼요. 그렇지만 2.8달러라고 하는 그 굉장히 가시적인 그 수익을 얻은 상태에서 1달러 이하로 준다 그러면 글쎄요,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달에 1달러를 줬기 때문에 이번 달에도 지난달보다 훨씬 좋은 성적을 거뒀기 때문에 최소한 1달러 이상은 주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 생각에는 1.27달러에서 2달러 정도는 줄 것 같은데 그렇지만 이거는 그냥 그야말로 굉장히 랜덤한 겁니다. 제가 그 사람들의 이 마음을 읽은 것도 아니고 그냥 제 생각에 테슬리를 이번 달에 최고의 성적을 낸 것처럼 만들어 가지고 100.3%의 애니얼 일드로 하려면 한 1.2달러 정도면 그 정도의 가격이 나올 것 같다. 그래서 이제 1.2달러를 주더라도 ROC는 제로입니다. 왜냐하면 돈을 훨씬 더 많이 벌었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한번 두고 보시죠. 자, 코니 같은 경우는 안타깝게도 신테틱과 위클리에서 모두 돈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테틱에 이 돈을 버는 게 한 번도 없고 돈을 오히려 잃었기 때문에 이 ROC는 100%입니다. 그래서 이제 돈을 제가 생각하기에는 76.3% 애뉴얼 일드를 이 IB30 30일 변동성에 맞춰준다 그러면 약 1달러 조금 넘는 1달러 8센트 그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100% ROC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ROC 비디오에서 따로 말씀드린 것처럼 ROC가 좋은 ROC가 있고 나쁜 ROC가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나쁜 ROC입니다. 돈을 못 버는 상태에서 또 거기다가 더해서 내부를 돈을 다시 녹여내서 분배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번 달은 안 좋은 ROC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MSTY 같은 경우는
51센트의 돈을 신데틱에서 벌었지만 이 위클리에서 돈을 38센트 돈을 잃었죠. 그래서 토탈 합해서 약 13센트 정도의 돈을 벌었지만 이 13센트를 줄 수는 없고 이 91.8%에 해당하는 IB30을 맞춰준다고 생각을 했을 때 2달러 조금 넘지 않느냐. 2달러 5센트. 그럼 2달러 5센트를 준다 그러면 13 수입에서 나오는 거지만 나머지 뭐 1달러 87센트 정도는 거의 다 이 내부에서 오겠죠. 그래서 ROC가 약 75% 정도 가지 않느냐라는 게 제 예상입니다. 그리고 FBY 같은 경우도 돈을 이제 둘 다 벌었잖아요, 그죠? 둘 다 벌어서 약 1달러 정도의 수입을 받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1달러를 다 주기는 조금 힘들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리저브를 하는 게 좋지 않느냐 해서 저는 약 99센트 정도 나올 것 같다. 그러면 64%지만 IB30보다 훨씬 높죠. 그래서 IB30보다 훨씬 더 초과된 분배금이 나오지 않느냐라는 게 제 희망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99.8센트. 그리고 NG 같은 경우도 FBY와 마찬가지로 34센트의 돈을 신테릭에서 벌고 72센트의 돈을 다시 위클에서 벌었기 때문에 충분한 1달러 6센트 그래서 돈을 약간 리저브를 해서 약 1달러 조금 넘는 1달러 4센트 정도의 돈을 준다면 연 수익률이 65.7% 그리고 IB30보다 훨씬 높죠. 그리고 YBIT 같은 경우는 신데틱에서 33센트 정도의 돈을 수익을 받습니다만은 폭탄을 계속 안고 갑니다. 왜냐하면 그 28달러 그 신테릭 28달러 스트라이크 프라이스가 지금 약 8달러 이상 높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격보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 돈을 잃었죠. 약 5센트 정도의 돈을 잃은 걸로 나옵니다. 그렇지만 IB30이 52.3%이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계산을 해보니까 annualized yield를 계산해 보면 약 67센트 정도 나오지 않느냐라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ROC는 거의 100%가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왜 50%가 나오지? 오케이. 이게. 그래서 그럼. 오케이. 100%. ROC가 거의 100%는 나오지 않느냐. 오케이. 예, 알겠습니다. 이게 왜 50%인지. 그러니까 67센트를 돈을, 분배금을 준다 그러면 이 중에 33센트는 돈을 벌었네요. 그죠? 돈을 벌었으니까 여기에서 이제 돈을 빼내고 50% 정도를 더 해서 ROC는 50% 정도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분배금 예상은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제가 뭐 분배금 예상을 제가 저기 점쟁이도 아니고 100% 맞출 수는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트래킹을 하면서 발생된 그 각종 데이터를 바탕으로 뭐 이 정도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어떤 때는 조금 가까울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나쁠 수 있으니까 너무 제가 드리는 말씀을 너무 이렇게 너무 깊이 신뢰하지는 마십시오. 그래서 디스티니 비전이 다음 주 화요일 날 나오게 되면 그때 봐서 다시 이걸 채워놓고 다음 주에 좀 더 디스커션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저희들이 여기 제가 예상했던 그 가격들을 그대로 여기 연결시켜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8월 달에 이 가격들이 그대로 나온다. 라는 가정하에 계산을 해보니까 MBDY에서 토탈 나온 게 20.36달러입니다. 지난 23년, 24년 지금까지 통 계산해 보니까 그리고 코니가 19.6달러입니다. 그래서 원금 회수율을 그냥 그 ETF가 첫날 나올 때 20달러였거든요. 그래서 20달러를 계산해 보니까 이 MBDY 같은 경우는 101.8%를 회수를 했습니다. 지난 15개월 동안에.
그리고 코니 같은 경우는 98%, 11개월 동안. 그러니까 1년 되기 전에 이미 코니는 거의 100%를 회복을 했다. 리커버를 했다. 회수를 한 거죠, 원금을. 그리고 MBDY 같은 경우는 101.8%. 그래서 제 같은 경우는 원금 회수율이 조금 빨랐어요. 왜냐하면 계속 이 NVIDIA의 코니가 그때 30달러 이상 올라갔을 때 그때 트레이드를 했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드를 함으로 해가지고 분배금보다 약간 더 많은 수익을 확보를 했었어요.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하셔도 됩니다. 제 같은 경우는 그 어떤 그 코어 굉장히 그 제가 이 주식 이 주식만큼은 이 숫자의 코니와 NVIDIA 그리고 테슬리, MG 등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그거는 코어 쉐어는 절대 안 팝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조금 엑스트라로 사뒀던 것들은 가격이 좋으면 그때 트레이딩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원금 회수율을 빠르게 하는 이제 그런 전략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거와 상관없이 트레이딩 상관없이 디비던드 그러니까 이 디스트리뷰션 분배금만 모았을 때 NBDY는 100%를 넘었고 코니는 거의 100%가 됐다. 1년 되기 전에. 그래서 코니가 사실은 보면 상당히 빠른 속도지만 사실은 MSTY를 보십시오. MSTY 같은 경우는 불과 하나, 둘, 셋, 넷, 5개월 동안에 14달러가 들어왔습니다. 어마어마한 스피드죠. 그래서 불과 5개월 만에 MSTY는 14달러 거의 70%를 리커버를 했습니다. 테슬리는 거의 20개월이 넘었지만 이게 겨우 15.52달러죠. 그래서 원금 회수율 77.6%. 그러나 이 계산도 사실은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월 달에 리버스 스플릿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다시 계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 커브드 콜 ETF에 대한 여러 가지 안 좋은 그 부정적인 이미지 그런 것들이 사실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그게 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종목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종목에 따라서는 실질적인 어떤 굉장히 뛰어난 성적을 내는 NBDY라든지 콘이라든지 MSTY라든지 이런 것들은 상당히 뛰어난 성적을 내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47번 잠깐 시간을 내서 지난주에 제가 그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보시다시피 가격이 막 이렇게 폭락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굉장히 조심하시라고 하는 이유는 제가 우연히 이 몇 개 이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에 대한 한국 분들의 이 소개가 상당히 좋게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지금이 기회지 않느냐 해서 막 뛰어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서 우리 시청자들과 분들과 구독자분들은 상당히 저는 이걸 조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차트 상으로 봐서는 굉장히 뛰어난 이 기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그야말로 정말 떨어지는 칼날을 손으로 잡는 거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이유가 이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벌써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이 윈도우스 네트워크에서 문제를 일으켜서 전 세계적인 문제를 일으켰잖아요. 그때 당시에 이 많은 회사들이 다 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구글, 아마존, 웰스파고, 찰스 스왑, 바클레이, 인텔, 이베이, JP 모르간, 뱅크 오브 아메리카, UPS, 유나이티드, 페덱스, 델타 이런 큰 회사들 있죠. 그 중에서 지금 델타에서 제일 먼저 5억 달러 손해배상 소송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 이게 끝이냐? 아닙니다. 이 델타는 이 많은 회사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상으로는 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앞으로 굉장히 많은 이 두 번째 여기서 하는 얘기가 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hit with the first class action suit.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소송을 겪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기사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한국과 달리 미국에서는
손해배상이 이제 일반 손해와 특별 손해를 나눌 수가 있는데, 이 일반 손해는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제한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 특별 손해, 그러니까 특히 징벌적 배상이 가능하게 해줍니다. 미국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생각에는 델타에서 5억 달러 했는데 이 중에 한 90%는 이 징벌적 배상입니다. 그러면 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지금 이 사이즈가 얼마만 하냐면 마켓 캡이 지금 62 빌리언인데 이 모든 회사들이 다 소송을 건다 보시면 돼요. 100%다 겁니다. 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많은 회사들하고 다 끝까지 소송을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중간에 합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합의를 할 때 한 회사에서 거의 뭐 엄청나게 많은 돈들을 요구를 할 때 그 돈을 다 물어줄 수밖에 없어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에서.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 회사는 어쩌면 망할 수도 있어요. 62 빌리언 달러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 지금 들어가기에는 상당히 위험하다. 좀 더 시간을 두고 이 소송이 어떤 식으로 해결이 되는지를 보고 나서 들어가도 늦지 않다라고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번 잠깐 소개를 드렸습니다. 이거 시간을 너무 많이 끌어서 죄송하네요. 자, 다시 한번 그동안 일찍 동안 MBDY와 코니에 이 진입을 하셨던 분들은 100% 원금 회수를 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도 이게 이제 좋은 예가 돼서 앞으로 계속 정말 이 하락장에서 정말 마음을 굳게 먹고 힘을 내셔서 견디면 이런 날이 온다라고 하는 그걸 제가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힘내시고 충분히 좋은 시간이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래서 항상 건강하시고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